배워야 산다, 알아야 번다. 주식학교에 등교하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주식학교 초보 반장 박소영입니다. 투자가 기본이 되는 현 시점에 가장 핵심이 되는 재테크, 주식 투자를 제대로 배우는 방송, 전격 라이브 주식 특강 주식학교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11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렀지라는 생각 다들 하실 텐데요. 이번 달에는 수능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학창 시절을 떠올리게 됐는데요. 저는 수학을 참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공식만 알고 나면 명확하게 딱 풀리는 그 명쾌함이 참 좋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요즘 우리 주식학교에서 오쌤의 패턴 매매 수업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아주 명쾌하고 시원하게 주식에서도 패턴이 보이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학교 시청자분들도 저와 함께 오늘도 힘차게 공부해 볼게요. 전격 라이브 주식 특강 주식학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주식학교의 종이 오늘도 힘차게 울렸습니다. 상위 1%의 스마트머니는 어떻게 돈을 벌까? 주식에도 패턴이 있다. 우리 오쌤께 인사하고 시작해볼게요.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활기차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OS 시청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은택 멘토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항상 우리에게 물음을 던집니다. 어떻게 팔까?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물음은 어떻게 살까입니다. 매도는 사실 결과인 반면 매수는 출발선입니다. 출발선이 올바르면 결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올바른 출발선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근데 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네. 혹시 그 너튜브에 댓글 좀 보셨나요? 저 댓글 잘 안 봅니다. 아니, 선생님 잘생겼다는 댓글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패턴 매매로 난 좀 수익을 벌었다 하시는 분들도 댓글이 있더라고요. 벌써요? 네, 그리고 잘생겼다는 말이 매번 달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늘은 가서 챙겨봐야겠네요. 네. 아니, 기분 좋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분은 좋은데 제가 방송에 서면 너무 아직까지도 떨림이 있어요. 말이 주는 무게감이라고 할까요? 제가 패턴 매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하고 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는 더 쉽고 더 재밌게 알려드려야겠다는 책임감과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다 보니까 감정 표현이 덜 되는데 요즘 시장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은 조금 더 활기차고 재밌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변동성이 큰 주식 시장이지만 나만의 패턴이 있으면 명쾌하고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오쌤의 패턴 매매 수업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올게요. 물은 결코 99도에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됩니다. 99% 열정만 갖고 오시면 제가 나머지 일도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위 1%의 스마트머니는 어떻게 돈을 벌까요? 패턴이 있습니다. 주식에도 패턴이 있다. 우리 오쌤의 수업 오늘도 시작합니다. 선생님, 네. 수업 시작해 주시죠. 네, 활기차고 재밌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첫 번째 화면, 첫 번째 차트는 똑같습니다.
왜냐? 다들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 차트를 띄워놓을 건데 상당히 의미 있는 종목이에요. 상징적인 종목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대장주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좀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종목에서 패턴을 찾아볼 거예요. 패턴의 시작점, 출발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빨간 네모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패턴을 공식처럼 암기를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 출발점이 혹시 기억나세요? 역배열. 역배열이란 뜻은 기존의 주가가 길게 하락을 하면 추세 하락이 나오면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에 빠집니다. 근데 대부분 주가가 하락하면 안 좋은 회사, 관심 없는 회사, 나한테 수익을 남겨주지 못할 회사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삼성전자 차트만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구나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남다른 사고방식이 있어야 남다른 성과가 나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차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유명한 종목 왜 이런 구간에 19년도 18년도 말이나 19년도 초에는 보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22년도 하반기쯤 왜 보이지 않았을까? 다 역배열인데. 그리고 최근 올해 초만 하더라도 왜 이 좋은 종목이 보이지 않았을까? 수익률도 나쁘지 않아요. 저점 대비해서 100% 넘는 구간도 있고 71%도 큰 수익이죠. 그리고 최근에도 100% 이상 나오는 자리가 있었고 매수 자리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저점에선 좀 두려웠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심리도 있고 사실 찾아보지 않는 이상 짚어주지 않아요. 어떤 종목이 역배열에 갔을 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증거사 리포트도 잘 나오지 않아요. 긍정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리포트를 기반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들도 별로 보이지 않아요. 개인이 찾아보지 않는 이상, 차트를 열어보지 않는 이상 보이지 않는 구간. 우리는 스마트머니를 닮아가야 되고 따라해야 됩니다. 이런 구간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제가 특징적인 거 몇 가지 짚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의 주가 흐름이에요. 오늘도 보합권에서 마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의 주가 흐름은 제가 빨간색 네모 그 세 가지 구간이랑 전혀 달라요. 역배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최근의 주가 흐름은 누가 봐도 정배열. 단기 이평선이 맨 위로 올라가 있고 분홍색 5일선 단기 이평선이 맨 위로 가 있고 가장 장기 이평선인 까만 선이 맨 아래로 가 있어요. 정배열. 보통 대부분의 주식 서적에서는 정배열에 올라타라.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최근에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최근에 10만 원 이상에서 삼전을 매수하신 분들은 좀 심리가 많이 흔들리실 거예요. 주가 흐름도 그렇고. 자, 과거에 아까 빨간색 네모 역배열인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 방금 본 최근의 차트랑 다른 점 틀린 그림 찾기예요. 네. 5일선 그리고 제일 장기평선 240일선 맨 위로 갔네요. 역배열 패턴의 출발점 역배열. 역배열. 그 두 번째 구간도 얘도 19년도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상승 추세를 잡는 이 구간도 역배열. 역배열. 마지막으로 올해 초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거든요 사실. 이때도 5일선이 맨 아래 241선이 맨 뒤에 역배열 지났다는 거.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방금 본 역배열 구간이 다 이런 구간이에요. 네모친 구간, 빨간색 구간. 이 한 종목만으로도 우리가 종목을 어느 시점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보이시나요 혹시? 역배열일 때 관심을 갖자. 그렇죠. 네. 매수는 별개의 문제인데 일단 관심 자체를 남들이 똑같이 선호하는 이런 정배열 최근의 구간 말고 이왕이면 좋은 성과를 남기기 위해서는 역배열 구간에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스마트머니들처럼 관심을 갖자. 바꾸셔야 돼요. 바꿔야 스마트머니처럼 좋은 성과를 꾸준하게 낼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후에 또 빠지면 서운하죠.
하이닉스도 볼게요. 누구에게는 진짜 대박 종목인데 누구에게는 지금 조금 심리를 건드리는 좀 스트레스 받는 종목일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차이냐? 이런 역배열 구간에서 관심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 자, 이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큰 상승세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 종목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삼성전자랑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재료 모멘텀을 받고 있으니 이 종목도 지금 최근에는 정배열에서 이동평균선도 많이 풀어줬고 추세가 강하게 나왔어요. 역사적인 고점도 나왔고 60만 삼성전자는 10만 원 이상 그리고 하이닉스 60만 원 이상에서 매수를 진행하신 분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야. 남들은 다 이 종목들로 수익을 본다고 하는데 나만 수익 보지 못하는 것 같고 고민하셨을 텐데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심리적으로 흔들리실 구간. 선생님, 근데 네?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 네. 막 100만 하이닉스 간다고도 하고 네. 상승하고 있으니까 계속 상승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맞아요. 제가 주식 시장에 오래 있어 보니까 공통적인 패턴, 제가 패턴을 찾았잖아요. 네. 상승하는 종목의 공통적인 특성, 패턴으로 정의를 했는데 반대로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네. 것들의 특징이요? 대부분 보면 역배열에서 시작을 해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정배열에 들어가서 신고점 나오는 종목들도 있어요. 신고점을 연속적으로 갱신하는 종목도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지 말란 법 없습니다. 매수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스마트머니와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제가 복습 차원에서 스마트머니들은 확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오를 확률과 떨어질 확률을 동시에 생각을 해요. 근데 개인 투자자는 예측에 기반한 투자를 합니다. 오를 거야. 떨어졌을 때 후속 대응은 어려움, 예측적인 사고방식. 맞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신고점 이후에 최근에 눌리고 있지만 다시 또 신고점 돌파하는 모습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확률, 이 자리에서 더 올라갈 확률, 전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이 구간에서 얼마큼 얘네들이 반등이 나오고 얼마큼 갈지. 애초에 제 기준으로는 관심이 없는 자리고 이 종목들 과거의 차트 앞서 한 1, 2년치만 놓고 보더라도 역배열에서 충분히 좋은 기회가 있었던 건데 전 사실 그 스마트머니들이 매수한 그 지점보다 높게 사는 것 자체가 좀 싫어요. 왜 굳이? 그 사람들이 팔고 나가면 어떻게? 언제 팔지도 모르는데 충분히 팔 수 있는 수익권에 가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왜 굳이 리스크를 안고 수익률은 낮은데 기대 수익률은 낮은데 리스크 높은 구간에 관심을 갖냐 이 말이죠. 제 기준에서는 이런 구간은 더 설령 더 갈지언정 관심 밖입니다. 자, 하이닉스 또 역배열에서 추세가 시작됐다는 거. 5일선이 맨 아래, 241선이 맨 위에. 이 대표적인 두 종목만 보셔도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보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앞서 언급드렸지만 매도는 결과인데 매수는 출발선이에요. 그 매수가 잘 되면 결과는 알아서 따라옵니다. 자, 주식이 어려워지는 과정 제가 특별히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아까 삼성전자 차트 유심히 보신 분들은 12월 4일 날 11만 3,400원 기록했던 거 보이실 거예요. 좀 네. 외우고 있었어요. 네. 자, 삼성전자 이게 11월 3일 날 나온 중거사 리포트. 목표 주가 17만 원. 매수 목표가 17만 원. 하루 전날 이 아주 긍정적인 목표가 상단을 올리는 중거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가장 높은 목표가 상단은 100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고 뭔가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 많이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나오면 더 사고 싶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렇죠. 네. 네, 심리. 사고 싶어. 네. 당연히 이렇게 뭔가 공신력 있어 보이는 증권사 리포트에서 매수가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저 같아도 예전 같았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한 40~50%는 수익을 올릴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패턴은 반복되고 아까 고점에서 떨어지는 종목들의 공통적인 패턴이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확률적인 네. 사고방식. 안 해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이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이들이 밑에서 샀던 스마트머니가 언제 팔고 나갈지 모르는데 매번 맞히면 좋겠지만 고장난 시계도 두 번은 맞는 법이고 맞히면 좋겠지만 그 확률적으로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카카오 빠질 때, 에코프로 빠질 때 그 종목들 조심하세요라는 증권사 리포트 없었어요. 다 2차전지 더 대박 난다, 더 올라간다 얘기. 맞아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반복됩니다, 패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주식이 또 어려워진 과정 중에 하나 또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네. 실제로 이건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이번에 좀 수면 위로 드러난 게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가끔 이제 제가 이제 밑에서 패턴을 통해서 종목을 매수해서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 호재성 뉴스가 뜨면서 장중에 호가창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올라가는 패턴 마주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다 뉴스는 긍정적인 얘기들. 업황에 대해서건 그 개별 종목의 뭐 기술력에 관해서건 아니면 뭐 큰 실적에 관해서건 좋은 내용들의 뉴스가 중갑 매수세를 불러일으킵니다. 밑에서 시작한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또 뭐냐면 역삼역 5번 출구를 지나서 그 이후에 시세가 나올 때 뉴스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아요. 경험을 해보니까. 갑자기 중간 매수세가 후두둑 들어옵니다. 그게 누굴까? 애석하게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아, 뉴스가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이 종목은 여기 있을 종목이 아닌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게끔 해요. 근데 애석하게도 제가 기본서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지만, 우리 눈과 귀에 들어오는 정보는 그 가치는 0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주식 투자 관점으로는 그냥 0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뉴스가 어디에 많이 기반을 하냐면 이 증권사 리포트, 산업 분석, 개별 종목 분석에 기반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특징주라고 해서 좋은 뉴스가 많이 뜨는 게 사실이고, 근데 이런 정보들은 우리까지 오기까지의 그 전 과정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 우선순위자에게 도달했을 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사놨을 건지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당이득이 가능한 이유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먼저 이 뉴스를 봤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버튼을 누르는 순간 흔들 것이고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앞으로 이런 좀 확률 높지 않은 매매는 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언급을 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주식이 어려워지는 과정 중에 요즘에 이제 부각되는 거. 이게 진짜 상당히 좀 뭐랄까 자극적이고 약간 허황돼 보이기도 하는데 가지고 있는 현금 다 투자했습니다. 뭐지? 앞으로도 이 두 개 주식만 살 겁니다. 10년 후 이 회사 주식 100배 간다. 이거 실제 SNS나 너튜브에 있는 제목을 제가 복붙한 거예요. 자, 이런 타이틀 가진 영상, 그리고 또 말도 잘해. 선생님, 저도 저런 기사 보면 헤드라인만 봐도 사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예전엔 사고 싶어 했고 실제로 산 적도 있습니다. 저도요. 중요한 거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 패턴 매매를 알려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자료들 혹은 정보들을 갖고 유의미한 성과, 좋은 성과를 내셨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예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참고는 하셔도 돼요. 근데 우선순위 자체를 차트로 우선순위를 먼저 두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걸 보시더라도 대부분 우선순위를 이걸 먼저 보고 차트의 자리,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도 잘 보지 못합니다. 대부분 이런 데 언급되는 종목들이 역배열에서 밑에서 매집하는 종목들에 대한 건 전부 안 나와요. 희한하게. 중간에 시세를 내는 과정에 나오거나 완전히 고점 부근에 나오거나, 물량을 던져야 되니까 애매한 자리에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참고는 하셔도 되지만 이 기준으로 매매를 하지 마세요. 주식 더 어려워집니다. 패턴을 보셔야 돼요, 차트에. 네. 자, 네이버. 여러분들 아까 카카오 언급은 드렸는데 네이버 언급 드려야 덜 서운하실 거니까. 네카오라고 해서 묶이는 종목이죠. 네. 자, 삼성전자랑 마찬가지예요. 그 작은 구간이든 큰 구간이든 최근에 작년 구간이건 공통점, 빨간색 네모 구간의 공통점은 뭐예요? 역배열이다. 그렇죠. 저점이고 역배열이다. 좋은 종목인데 싼 자리다. 공통적인 특징.
조금 시총 큰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종목을 일부러 앞에다 내놨어요. 충분히 우리는 관점만 달리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그 빨간색 네모 구간 확대를 한 건데 네. 5일선이 맨 아래에 있고 241선이 맨 위에 있다. 공통점 역배열을 지났구나. 저점도 확인했구나. 역배열이구나. 저점도 확인했구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배열에서 저점도 확인했구나. 희한하게 공통점. 같은 그림 찾기. 네. 그리고 네이버 최근에도 저점 확인하고 역배열에서 다시 상승 추세가 잡혔구나.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매매했던 종목을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뭐라고 할까? 가장 좀 속썩인 종목 일부러 갖고 왔어요. 뭐냐면 엔캠이라는 종목 요즘에는 별로 이제 모르실 거예요. 한참 2차 전지 주들이 막 에코프로, LNF,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막 시세가 나왔을 때 그때 못 갔던 종목인데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언급이 됐었던 종목이고 딱 이 구간 매수 타점을 잡은 구간 이 종목의 이 네모난 부분을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근데 역배열이 네. 저점이고 네. 역배열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네. 역배열만 보였다고 하면 바로 매수하면 되나요? 아니죠. 그럼 또 다른 것들도 봐야 되나요? 처음 보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추세 하락 이후에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뀌는 과정에선 대부분의 종목들이 역배열을 지납니다. 저점도 확인하고요. 그때 잘 기억을 하셔야 돼. 제가 스마트머니들의 특징, 차트를 만든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어떤 종목이든 저점은 개인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산다고 그 종목의 저점이 잡힌다?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봤을 때 패턴에서 역삼역 5번에서 5거래일 중 3거래일 양봉 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매일매일 시작한 가격 대비 종가가 높아야 되는 그 빨간색 양봉도 개인이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스마트머니들이 그 싼 자리에서 조금씩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조금씩 매수를 했는데 안 팔아. 역배열에서 많이 낮아진 종목, 그 종목 갖고 있는 사람들, 개인 투자자들 마음속에서는 이미 멀어진 종목이고 에라 모르겠다. 마이너스 50이든 마이너스 60이든 무슨 상관이야 라는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팔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거래량도 터뜨리고 단발성 이슈도 터뜨려서 위아래로 흔듭니다. 결국 가서는 몸통은 살아남는, 빨간색 몸통은 살아남는 거래량 실린 영망치가 나옵니다. 그게 패턴의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이에요. 역배열이고 뭐 저점이 확인됐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거래량 실린 영망치가 나오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단순히 역배열에 들어갔네, 저점 확인했네 로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그때 매수 타점 잡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다시 들어가서 엔캠이라는 종목도 아까 말씀드린 가장 속속인 종목인데 가장 오래 걸리기도 했어요. 제가 공략한 종목 중에서 가장 오래된 종목이기도 했고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5배, 6배 좋은 성과를 남겼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멘트 오늘 자주 쓸 것 같은데 출발선이 올바르면 결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못 기다리고 성향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출발선은 어떤 출발선을 갖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주식시장에서. 자, 일단 그 종목, 이 엔캠이라는 종목 빨간색 네모 확대를 해봤어요. 똑같죠? 얘는 까만 선이 없네요. 그때 당시에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41선도 그려지지 않은 상태. 그러면 단기 이평선 위주로만 보시면 됩니다. 5일선, 그리고 21선, 61선, 121선. 이평선들이 역배열에 가 있네요. 또 저점도 확인하네요. 그 이후에 제가 좋아하는 저점 확인한 이후에 5거래일 중 3거래일 양봉이 있는가? 네. 저점은 누가 만든다? 개인이 아닌 스마트머니들이 만든다. 그 이후에 5거래일 중 3거래일 양봉도 개인이 단합해서 사는 게 아니다. 조금씩 스마트머니가 관심을 갖고 매집을 하는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왜 하필 5거래일 중 3거래이냐? 확률. 10거래일 중 6거래일 똑같은 얘기군요. 10거래일 중 뭐 7거래 양봉으로 더 보수적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확률. 대다수 패턴을 지난 종목들이 저점을 확인하고 5거래일 중 3거래일 정도 양봉을 거친 이후에 거래량 실린 영망치가 나오면 출발하는 종목들이 많구나라는 데이터를 갖고
패턴을 만든 거거든요. 자, 보시면 이 종목도 저점 확인하고 5거래일 중 상거래일 양봉, 그 이후에 거래량, 빨간 거래량 한 번 더 올렸다 빼는 과정. 그 이후에 눌림목에서 이 어느 지점이냐면 여기에요, 여기. 네. 실제로 매수 타점을 잡은 자리에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려움을 준 종목이라고 했잖아요. 네. 심리적으로도 많이 개인적으로 좀 애증이 있는 종목이었는데, 자, 이때 한 9만 중반대인가 올랐어요. 한 3, 40%? 안 팔았습니다. 왜요? 더 갈 것 같아서. 자리 자체가, 출발선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이때 당시에, 이거는 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 당시에 2차전지 관련주들, 에코프로, NF, 뭐 LG에너지솔루션, SDI 다 양극재, 음극재, 박. 근데 전에 액 쪽만 못 갔었어요. 자, 배터리를 만들려면 4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3가지 관련된 종목들은 엄청난 시세가 나오는데 글로벌 3위, 그때 당시에 3위 수준에 있는 이 국내에선 1위 수준에 있는 애가 안 가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때 갔던 종목들이 10배, 20배 종목들도 있고 시총이 큰데도 기다렸죠. 좋은 자리에서 역배열에서 저점 확인하고 패턴을 지나서 가기 때문에 전 더 크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기다림이 심리적으로 흔들리기도 했었고 이때 당시 거의 1년 반 걸렸어요. 1년 반. 근데 말씀드린 출발선이 올바르면 결과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아, 이렇게 성과를 주니까 들어왔고 나가지는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애증에 있는 종목인데, 자, 반면에 이런 구간 조금 올랐을 때 9만 중반쯤 갔을 때 샀거나 네. 혹은 이런 구간에 사신 분들 지금 이 종목 어떤 느낌이실까 생각하면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당분간 제 관점으로는 여기 고점은 애석하게도 1, 2년 갖고도 안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주가 수준이.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좋은 기억이 있는, 고생은 시켰지만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인데 누군가는 이런 구간에 고생하고 계신 종목, 고생을 안겨준 종목이긴 한데 무슨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예요. 단순한. 이 당시에도 분명히 2차전지 전해액 쪽 관련된 업황에 대한 좋은 얘기, 또 개별 기업에 대한 뭐 기술력 얘기, 많이 좋은 얘기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보니까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차트 패턴을 먼저 보시면 이런 자리에 관심 안 갖게 되고, 이런 자리에 기간이 걸리더라도 출발선에서 잘 출발해 놓으면 방향만 맞으면 언젠가는 도착을 합니다. 최근에 이런 흐름을 놓고 보면 좀 많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매수 관련된 관점, 매수가 절반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그러니까 매수 관점을 조금 달리 생각해보는, 그리고 패턴을 한번 좀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할까요? 자, 네. 이게 안 넘어가는데 잠시만요. 자, 방향키로. 네. 자, 일단은 잠시만요. 제가 이거 준비를 해볼게요. 이게 됐다. 생방의 묘미죠. 자,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런 외부적인 정보가 없는 구간, 역배열, 개별 종목들이 역배열에 빠지는 구간.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 이런 종목도 관심 없어야 해요. 앞으로도 근데 대다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종목 관심 안 가지실 거야. 역배열에 들어가면 무섭거든요. 더 빠질 것 같고. 지하라고 1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하 나오고. 그렇게 공포심. 역배열 진입해서 저점을 확인하고 5거래일 중 3거래일 양봉 이후에 거래량 실린 영망치까지. 자, 다시 한번 역삼역 5번 출구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공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도 휘둘리기 싫어가지고, 여러 가지 외부 정보에 휘둘리기 싫어가지고 제가 만든 거예요. 역배열 5거래일 중 3거래일 양봉, 그리고 거래량 실린 영망치형 캔들. 자, 자막에 뜨네요. 역삼역 5번 출구 역배열 5거래일 중 3거래일 양봉, 그리고 영망치. 제 기준으로는 스마트머니들은 이때 삽니다. 이때밖에 없어요. 중간 이상 시세가 나왔을 때 살 수가 없거든요.
호가창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일단은 싸게 많이 물량을 모을 수 있는 구간이 이 구간밖에 없어요. 그들의 주된 목표는 어떤 종목을 띄울 능력들은 사실 있어. 뉴스도 띄울 수 있고 긍정적인 리포트도 얼마든지 조금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싸게 싼 자리에서 많은 물량을 사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점 만드는 것도 개인이 아니라고 했죠. 개인이 동시에 하나, 둘, 셋 매수 이게 아니에요. 저점을 만들었다. 그리고 5거래일 중 3거래일 양봉을 만들었다. 그리고 왜?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왜 그러면 저점 확인 이후에 5거래일 중 3거래일 양봉을 지나서 거래량 실현 연망치가 나오는 게 좋느냐? 왜 그게 패턴이 완성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보세요. 이 역배열에 빠지는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계실 거야. 매수 타점을 잘 잡으신 분들이죠. 애매한 자리에서. 그래서 주가가 계속 빠져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어떨 때 마이너스 막 40도 가 있고. 근데 이 종목이 그런 종목 갖고 계신 분들 매수 타점 잘 보시면 거의 다 정배열에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정배열에 샀는데 역배열에 빠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어느 순간 안 보게 됩니다. 대응 같은 거, 이건 없는 종목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 이 아래까지 저점까지 확인하는 구간까지 빠지면 팔 사람은 대부분 많이 조금씩 팔거든요. 자, 저점을 확인할 때도 그렇고 조금씩 거래량 크게 터지지가 않잖아요. 왜?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거예요. 왜? 이 내려가는 구간에서 손절할 사람들은 이미 많이 대부분 손절을 했고 진짜만 남은 거예요. 이제 난 이 종목으로 승부 본다. 응? 무슨 일 있어도 안 팔겠다. 그러면 밑에서 사야 되는 스마트폰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때다. 조금씩 사지긴 하는데 더 낮은 자리에서 많이 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심리를 흔들고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제가 좋아하고 유의미한 캔들이 거래량 실린 영망치. 올렸다 빼는 거예요. 기대감을 줬다가 또 실망시키는 거예요. 한 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거래량 실린 영망치가 여러 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번은 참을 수 있어도 두세 번은 못 참는 그 심리를 누구보다 스마트폰은 잘 알아요. 밑에서 많이 사야 되는 이들이 조금씩 사다가 더 이상 매도 물량이 안 나오니까 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거래량도 바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만약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게 위에 손잡이가 있는 영망치형 캔들이 아니라 상한가에 진입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엔캠 들고 계신 이 구간이에요.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네. 자, 거래량이 뛰면서 상한가 진입을 했어요. 네. 이 종목은 분명히 이 당시에는 나한텐 마이너스고 별로 관심이 없고 대응도 나중에 대응하지 뭐 정도 생각하고 계신 종목일 텐데 이 주가 수준을 보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에 가. 내가 별로 신경 안 썼는데 꽉 찬 우리가 개인 투자가 좋아하는 상한가에 가요. 그러면 네. 어떤 심리를 갖게 될 것 같아요? 계속 손실을 보고 있었으면 그렇죠. 이때 좀 높게 팔아볼까? 팔아볼까? 네, 하고 이때다 하고 팔 것 같아요. 상한가를 찍었으면. 그렇죠. 자, 거래량이 뛰면서 네. 궁극적으로 만약에 저 같으면은 상한가로 마무리한다? 물론 그 장중에 막 움직이겠죠. 위아래를 움직이면서 상한가로 결국 마감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고민하시다가 안 파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요? 상한가로 바로 예를 들어서 바로 올려 붙이면 이 종목은 시총이 조금 있는 편인데 만약에 시총이 조금 작은 종목들 특징적으로 봤을 때 물론 호재성 이슈가 없는데도 장중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상한가로 바로 진입을 해. 그럼 팔려고 했던 사람들도 조금만 올라와라 팔려고 했던 사람들도 심리상으로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갖게 되고 내가 왜 나가? 보상 심리 이때까지 고생한 거 생각해서 안 팔려고 하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 네. 실제로 장중에 막 올렸다가 20 몇 프로 갔다가 10 몇 프로 갔다가 20 몇 프로 갔다가 10 몇 프로 갔다가 하면 고민하다가 대부분 많은 분들이 물량을 던지세요. 과거에 다시 한번 또 그 큰 손실률로 가면 어쩌지라는 생각. 그리고 한 번 나오는 경우에 참으셨던 분들도 두 번, 세 번 그 이후에 나오면 대부분 물량을 뺏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과연 역배열 구간의 가장 싼 자리, 저렴한 자리에서는 누가 팔고 누가 살까? 결과가 말을 해줘요. 연말 되면은 수익률 쭈르륵 세우면 스마트머니들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번 1, 2등 다투고 3등은 개인이라고 했죠.
결국 주식은 오를 만한 종목들을 아래에서 평단가를 만들어 놓는 게 진짜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데, 아까 앞서 드린 주식이 어려워지는 과정, 그런 거 보고 매수 타점을 잡으신 분들은 결코 이런 자리 안 보실 거고, 앞으로도 애석하지만 그들만큼 성과가 잘 안 나오실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고. 자, 이제 제가 또 영망치형 캔들에 대해서 또 의미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지금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나갔네요. 제가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방송 시간은 제한적이라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드리지 못하는 얘기, 그리고 진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서적도 뭐 1000개 방대합니다. 그리고 정보들도 무수히 넘쳐나요. 근데 제가 23년도, 24년도, 25년도 1% 매매를 하면서 제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적인 내용들 기본서에 담았습니다. 공부방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업로드 해드릴 거고요. 기본서, 말 그대로 주식 투자의 기본이에요. 저는 기본이 된 사람이 인생도 주식도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해오셨는데 욕심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으셨던 분한테는 등대가 돼줄 것이고, 지금 최근에 이제 장이 어느 정도 좋았다 보니까 새롭게 주식 투자 이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좋은 길잡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은 심리 게임이에요. 심리 게임. 그 심리, 멘탈 잡아드릴 수 있는 내용들, 돈 버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 돈 잃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로 해서 심리적인 거 담아놨고, 또 중요하게 이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배열과 영망치, 기술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거, 그리고 그 내용 담아놨고, 또 매크로 큰 지표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좀 중요하게 보는 예탁금이나 환율까지 해서 그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시중에 막대한 정보들을 보시는 것보다 진짜 핵심적인 것만 추려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에 훨씬, 실전 매매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본서로 잘 채우신 다음엔 제가 이제 또 방송 시간에서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여러 개 보여드리는 차트들이 있잖아요. 이 차트들은 많이 보면 많이 보실수록 반복해서 유리하고 여러분들이 더 나은 관점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엄선된 50여 개 종목, 패턴을 지나서 큰 시세가 나왔던 종목들 엄선해서 50여 개 추려놨습니다. 똑같습니다. 공통적인 패턴, 역삼역 5번 출구를 지났고,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추세가 잡혔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쉽게 말하면 틀린 그림 찾기, 혹은 같은 그림 찾기 수준으로 공통적인 패턴을 지나서 시세가 나온 종목, 엄선된 종목 50여 개를 추려놨는데, 사실 그 종목들만 꾸준하게 그런 차트들, 진짜 좋은 차트들은 그냥 이미 예뻐진 차트가 아니라, 정배열로 예뻐진 차트가 아니라 예뻐지기 전에 우리가 관심 갖지 않는 차트들이 진짜 좋은 차트들이거든요. 그런 차트들 눈에 자꾸 익히시면 그냥 실력은 자연적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방, 지금 말씀드린 이 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참여 안내는 우리 앵커님이 해주시도록 할게요. 네, 어렵게만 느껴지던 주식에도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면 쉬워집니다. 우리 오쌤의 패턴 매매 수업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매수 타점, 출발선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 역삼역 5번 출구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오쌤이 직접 개발하신 공식입니다. 역삼역 5번 출구가 정확히 어떤 것인가, 역배열, 그리고 이동평균선, 또 영망치형 캔들, 이런 기초 개념들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기본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상위 1%는 어떻게 돈을 버는지, 또 손실을 입는 개인 투자자들은 왜 돈을 잃는지 각각의 특성 5가지가 담겨 있고, 기초 개념들이 담겨져 있는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서로 공부하신 내용을 토대로 실전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실정 종목 50여 가지에 우리 오쌤의 패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시면
보실 수 있도록 실전 패턴 족보집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자료 다운로드 받는 방법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아래 네모 QR박스 보이시죠? QR박스에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를 드시고요. 카메라 어플을 눌러주십니다.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여기 네모 박스에 가져다만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그 영어로 된 링크를 눌러주시면 저희 오쌤의 공부방, 강의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기본서와 족보집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는 우리 오쌤의 패턴이 좀 어떻게 적용되는지 준비 좀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한번 같이 봐볼까요? 네, 엔캠에 이어서 올해 실제로 매매했던 종목들의 공통적인 패턴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큰 틀에서 봤을 때 네. 어떤 종목이든 차트를 좀 길게 보세요. 그리고 추세들을 한 번씩 보시면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께 여러분들께 좀 걱정이라고 해야 될까?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얼마큼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가? 도 중요한데 그 문제도 중요한데 얼마큼 빠질 자리가 열려 있는지도 그걸 차라리 우선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공략하는 패턴을 지나는 자리는 빠지더라도 시장 흐름 어떻게 알아요? 시장이 좀 어려우면 또 빠질 수도 있지. 근데 그 빠지는 자리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 정배열의 시세는 종목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좁아요. 손실에 가다가도 머지않아서 수익 전환되거나 그런 자리에 있는 올라갈 높이보다 내려갈 깊이를 조금 더 우선시하는 개인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동방이라는 종목인데 이 자리도 밑에서 시작했죠. 빨간색 한번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서 언제부터 역배열이 진행이 돼요? 자, 네. 24년도 10월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1번 24년 10월이다. 2번 25년도 2월이다. 역배열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2월. 그렇죠. 네. 맞아요. 2월. 일부러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게 냈는데 중요한 거는 역배열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분홍색 5일선이 맨 아래로 가고 241선 장기평선이 맨 위로 가는 이때죠. 까만 선이 맨 위로 올라오는 구간부터 네. 저점을 확인하고 5거래일 중 상관료 양봉을 찾으시고 거래량 실현 영망치가 있는지 패턴을 지나는지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 자 이때부터요. 맞아요. 1월 말부터 해서 2월 10일 최저점을 확인하고 네. 자, 이때 보시면 시작됐고. 역배열이 시작됐어요. 네. 그럼 저점 확인한다. 저점도 스마트머니가 만든다. 그리고 5거래일 중 3거래일 양봉도 스마트머니가 조금씩 물량을 매집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안 파니까 팔 사람은 다 팔았고 팔게 하기 위해서 흔든다. 거래량을 띄우면서 위아래로 영망치형 캔들 흔든다. 장중에 효과를 움직이면서.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았다가도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지난번보다 손실이 줄었으니까 혹은 그동안 많이 고생했으니까 다른 종목으로 만회를 해보자라는 심리 잘 건드려서 물량을 매집한 이후에 눌림목이 있고 그 위에 시세 내는 패턴 실제로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이 구간의 패턴을 지났으며 적은 수익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이익 실현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갔고 그리고 아까 중요한 거 설령 그 가정이나 패턴을 지난다고 100이면 100종목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빠졌을 가능성 아까 앞서 자리 봤을 때 빠질 자리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빠질 자리가 깊나요? 이런 자리가? 깊지 않아요. 충분히 후속 대응 가능한 자리에서 애초부터 진입을 한다는 것.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에코플라스틱, 친환경 플라스틱, 신재생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이고 이 종목은 2회 정도 포착이 된 종목인데 자, 앞선 네모 틀린 그림 찾기예요. 역배열 지났고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5거래일 중 3거래일 양봉 그 이후에 우뚝 솟은 이거 우뚝 솟은 거래량 실린 영망치형 캔들. 그렇죠. 왜 매집이 티나게 거래량을 띄우느냐 아니라고 했죠. 앞서도 조금씩 매집하다가 더 이상 팔려는 사람이 없을 때 만드는 거예요. 거래량 실려서 올렸다 빼는 거. 그들한테 안 내놓는 사람들한테 어쨌든 심리를 건드려야 돼요. 그럴 때 나오는 꽉 찬 양봉이 아니라 올렸다 빼는 거래량 실린 영망치. 그 패턴 지났죠. 이때도 조금만 보이긴 하는데 이때 패턴을 지났고 자 여기서 패턴 자 그리고 올해 두 번째 자리 올해도 잡혔다고 했죠. 실제 매매한 자리 어렵지 않습니다. 5거래일 중 3거래일 양봉 저점 확인한 이후에 잡혔네요. 그리고 거래량 실린 영망치 없던 거래량들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네. 근데 하필이면 꽉 찬 양봉이 아니라 올렸다 빼네. 이 심리 왜 아래 자리에서 누군가는 많이 사고 누군가는 많이 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종목의 업황 실적 물론 크로스로 체크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출발 선상은 뭐다?
싼 자리에서 매집이 들어왔느냐, 어느 지점에서 스마트 머니들의 수급이 보이느냐, 그거를 알고 모르고 결과에 차이를 만든다는 거. 자, 앞서는 541%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50%. 결국 장황하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지만 결국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성공을 하시려면 주식 투자 성공을 하시려면 남들보다 좋은 평단, 낮은 평단을 만드실 줄 아셔야 돼요. 결국 그 싸움이고 심리도 많이 흔들릴 것이며 여러 가지 고급 정보, 여러 가지 외부 정보가 많이 끼어들 거예요. 근데 사용하셔도 돼요. 참고하셔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뭐다? 남들이 보지 못한 아래 자리에서 내가 좋은 평단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진득하니 기다릴 수 없느냐 있느냐, 그 싸움이에요. 결국 돈 버는 스마트머니들, 항상 개인 투자자를 뛰어넘는 수익률을 거두는 스마트머니들은 항상 이런 자리에 삽니다. 애매한 자리에서 사지 않아요. 패턴 포착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자, 패턴 포착하는 거 지금 이 몇 개 종목으로 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패턴이 명확하게 보이는 종목들 상위 50여 개 딱 여러 개 차트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역배열은 진행됐는지, 저점 확인하고 5거래 중 3거래 양봉 확인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거래량 실현 영망치가 실제 나왔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추세가 어떻게 상승 추세가 나왔는지까지 해서 상위 50개 종목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통된 패턴을 지났구나라고 아실 수 있는 족보집 50선을 또 시청자 공부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눈에 익히셨으면 좋겠고, 이런 차트들이 진짜 좋은 차트구나,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런 차트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차트 보는 눈이 필요하구나라는 거 꼭 이번 기회에 좀 차트 보는 관점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성과가 남달라지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수요일 날 다시 패턴 매매를 특강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쌤의 상위 1% 스마트머니는 어떻게 돈을 버는지, 주식에도 패턴이 있다 수업을 지금 진행해 주셨습니다. 지금 오쌤의 기준, 이 패턴이 실제 종목, 현 시점에 어떻게 종목에 적용되는지 총 50여 가지가 담긴 족보집 저희 강의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족보집과 함께 기본서도 올려드리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눈에 익히시고 꾸준히 공부하시면 행복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희는 이번 주 수요일 4시 30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